8위입니다. 좁혀지지 않는 서울 민심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두 후보와 거대 양당은 세금부터 배우자 논란까지 일찌감치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갤럽의 새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먼저 지지율 관련해서 두 후보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지지율 적합도 조사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일희일비 해본 적은 없고 며칠 사이에도 바뀌기도 하고 또 급전직하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갑자기 또 오르기도 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는 컨벤션 효과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그 정점에 있는 시기이다. 심각한 양상입니다. 우리 민주당 내 많은 분들이 위기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어제 오늘 새롭게 공개된 여론조사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이 수치고요. 어제 나온 얘기입니다. 가상 4자 대결, 심상정 4, 안철수 5. 오늘 것도 한번 볼까요? 오늘 공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이재명 31, 윤석열 42, 심상정 5, 안철수 7. 앞서 공개했던 여론조사는 두 후보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여론조사마다 좀 차이가 있네요. 어떻게 저희가 한번 바라보면 될까요? 일단 조사 기관과 조사 방법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 비교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고요. 하나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같은 조사 방법으로 꾸준히 조사를 해왔을 때 이 여론조사 추이가 어떻느냐, 그러니까 이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느냐 아니면 벌어지고 있느냐 이런 추세를 보시는 게 좋은데요. 어제 조사와 오늘 조사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다만 오늘 이제 갤럽은 매주 이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를 실시를 해오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큰 지지율 격차가 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2주 만에 실시한 조사에서 상당히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큰 표차가 났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일회성 컨벤션 효과인지 아니면 실제로 민심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는 이 다음 조사와 그 다음 주 조사를 좀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여론조사 살펴봤는데 지역에 한번 특정을 해볼게요. 서울입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이재명 25, 윤석열 46. 수도권의 일단 초반 레이스 격차가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좀 벌어졌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 서울의 특정에서 분석이 좀 가능할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선대위에서 이것만 가지고 그 팀이 있으니까 좀 유심히 보긴 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분석한다는 얘기는 저희들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후보들도 양당의 후보들 저렇게 얘기하지만 지지율이라는 게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경선 전에는 이재명 후보가 많이 앞섰던 조사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컨벤션 효과랄까요? 그런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또 이렇게 반대의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일일비할 필요는 없고 지지율은 고착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하는데 저렇게 서울에서 저렇게 차이가 저 조사가 정확하다면은 아마도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은 양쪽의 특정 진영에서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층보다는 지금의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여론이랄지 이런 것들도 투영됐을 것 같고요. 중도층 여론도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결과 자체도 일일비할 필요는 없지만은 당이나 선대위나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 국민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많은 걸 알려나가고 이렇게 저희들이 진심을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핵심적으로 맞부딪히는 세대가 2030이라면 지역은 당연히 수도권 서울이 될 텐데 일단 초반 레이스는 이렇다. 아까 한민수 수석께서 말씀하셨던 정권 교체 얘기도 있습니다만 부동산 민심 이런 것도 여기에 지금 일단은 반영이 된 겁니까? 그렇죠. 이번 조사 두 가지가 보면 다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묻는 방식이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리얼미터나 이런 ARS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이에요. 근데 이 직접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실 국민의힘 후보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여론조사의 수치가 안 나왔는데 이번에 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보면 굉장히 좀 이 수치가 벌어지는 게 나왔거든요. 이제 그거는 상당히 저는 이 여론의 흐름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NBS 조사하고는 좀 다른 어떤 차원이지만 갤럽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앞선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서로 번갈아가며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표집이나 이게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갤럽 같은 경우는 똑같은다고 갤럽은 또 직접 사람을 불러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전화 면접하는 분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게끔 이렇게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좀 더 자발성이 있는 조사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조사는 아마 이 경선 이후에 상당히 윤 후보가 이제 좀 이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고, 특히 서울 지역에서의 부동산 민심이나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민심들이 여전히 아직까지는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롭게 발표된 여론조사 얘기, 그리고 특정해서 한번 서울 지역을 주목해 봤습니다. 다음 주제도 이제 그러면 그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그 접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